자, 이번 시간 7강에서는 입지 선택 계산 유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자원 선택 그리고 물적 자원 선택이랑 소재만 바뀌는 거지 푸는 방법은 계속해서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입지 선택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말 그대로 입지 후보를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서 선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소재만 이제 입지 후보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풀이 전략이 있는데 가중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가중치를 계산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빠뜨려서 틀린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가중치가 있는 영역은 반드시 미리 표시를 해두신 다음에 계산해서 꼭 포함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가중치가 큰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그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가중치가 낮은 영역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그 가중치가 높은 영역에서 점수 더 받은 거를 상쇄해버리면 결국 최종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가중치가 낮은 영역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긴 하는데, 가중치가 높은 영역에서 숫자가 큰 게 정답이 될 확률은 높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계산해 보는 게 맞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후보 간 비교할 텐데 가장 그럴듯한 후보를 하나 잡고 숫자 비교를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점수 같은 것을 총합할 때 계산이 복잡한 경우, 그냥 숫자가 크거나 숫자가 복잡해서 계산하기가 까다로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법인데, 자, 영역별로 점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갑 영역, 을 영역에서 A 후보, B 후보가 점수를 4, 3, 2, 4 이렇게 받았대요. 자,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총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A가 7, 그리고 B가 6 받아서 A가 더 큰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원래대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숫자가 간단해서 이게 더 쉽죠, 그죠? 그런데 숫자가 너무 커서 그리고 영역이 많아가지고 합하는 게 계산이 까다로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판단해 주셔도 되냐? 자, 갑 영역에서는 A가 B보다 2점을 더 받았죠, 그죠? 근데 을 영역에서는 1점을 덜 받았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는 갑에서 플러스 2, 을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 1점을 A가 더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A가 총합이 크다. 그러니까 7, 6을 계산하지 않고 A가 더 큰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해서 어떻게 풀든 별 상관이 없지만, 숫자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각각 영역을 비교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46번. 다음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신청 병원 중 노인 장기요양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병원을 고르면, 자, 신청 기관 중에서 시설 면적, 거실 면적, 요양보호사 병용 규정 이런 걸 따져서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 지정된대요. 그리고 기준이 이렇게 쭉 돼 있고, 그리고 후보들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고 여기다가 바로 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를 활용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지정 기준을 보시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시설 면적은 주간보호랑 단기보호가 5인까지 100제곱미터, 그리고 5인 초과 시에는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이 추가 확보돼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A를 봤더니 이용자 수가 30명이죠, 그죠? 30명이니까 일단 100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고, 여기다가 거실 면적을 추가로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용자 수 5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이죠, 그죠? 그럼 초과분은 25명이니까 25 곱하기 5 해서 거실 면적을 125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봤더니 거실 면적은 125인데 여기 160이죠? 그래서 이거는 확보가 제대로 됐고, 그 다음 전체 면적, 시설 면적을 봤더니 100에 125에서
225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A는 일단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B를 볼게요. B는 지금 이용자 수가 11명이죠. 그럼 5인까지 100을 만족시켜야 되고 여기 추가분이 6명이죠. 그럼 6명에 5를 곱해서 30인가요? 3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실 면적도 지금 거실 면적은 지금 나중에 보고 일단 시설 면적 130 이상이니까 만족하죠. 그죠? 그 다음 C는 이용자 수가 55명이래요. 그럼 일단 100에다가 추가분이 50명이죠? 여기다가 그럼 50명이면 50명 곱하기 5 해서 25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총 350 이상의 시설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300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C는 여기서 이미 탈락이에요. 되겠죠? 그 다음 D는 이용자 수가 13명이라서 지금 일단 100에다가 추가분 8명이죠. 8 곱하기 5 해서 40이 더 확보돼야 되는데 150 만족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주간 보호시설은 이용자 수가 3명이긴 한데 자, 5인까지 100은 일단 확보가 돼야 돼요. 100은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얘는 90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미 틀렸죠. 그죠? 그래서 시설 면적에서 C랑 E는 이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거실 면적으로 갈게요. 자, 지정 기준을 보시면 거실 면적의 주간 보호는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럼 주간 보호가 지금 AB니까 얘는 이제 AB부터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30명이니까 1인당 5제곱미터를 쓰려면 150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160 만족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용자 수가 11명이니까 인당 5 하면 55 이상이어야 되죠. 100이니까 얘도 만족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침실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합숙 침실 1실 정원을 4에서 6명으로 기준해야 된대요. 자, 근데 얘는 침실 면적이 280이죠. 자, 그리고 55명이니까 인당 5 이상의 침실 침실 1명 정원을 일단 만족했죠. 합숙 침실 1실 정원을 4에서 6명으로 기준한다 그랬으니까 5명이면 만족하는 거고 인당 5 이상이 주어진지를 보면 되죠. 그죠? 아니다. C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미 탈락이죠. 그죠? 할 필요 없고 D 봅시다. D. 자, D는 이용자 수 13명이니까 여기 인당 5 이상 주어지려면 65 이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00 만족하죠. 65 이상이니까. 자, 그런데 합숙 침실 1실 정원을 4명에서 6명으로 규정했는데 얘는 3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A랑 B만 남았다. 그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배치를 봤더니 둘 다 주간보호죠. 이제 단기보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주간보호에서 이용자 10명당 1인 이상이죠. 그죠? 자, 그럼 이용자 수가 30명이니까 10명당 1인 이상이면 전체 3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4명이니까 만족하죠. 그리고 B는 이용자 수 11명이니까 1명 10명당 1인 이상이니까 여기는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딱 2인 있으니까 만족하죠. 그죠? 그럼 요양보호사에는 A, B 둘 다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 병용규정 주간보호의 경우 지금 주간보호만 보면 되죠?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외의 시설은 병용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외에 병용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작업훈련실이죠. 작업훈련실을 병용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탈락이다. 그죠? 이거 이외의 시설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B 마지막에 확인해보면 없으니까 이거는 뭐 기준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B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B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계산 잘 하시고 그 다음 그 계산 조건 만족 안 하는 후보들 제거해 나가면서 풀어주시면 마지막에 답이 남겠죠. 그죠? 자, 그 다음 4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7번 땡땡 기업은 R&D 연구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입지 후보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효율성 점수, 홍보 점수를 계산했대요.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건설대 입지를 찾아라 했는데 자, 효율성 점수, 홍보 점수 모두 40점 만점이 기준이래요. 자, 그런데 둘 다 반영 비율이 가중치죠. 이게 3대2로 적용된대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지역에 속한 입지에는 취득 점수의
30%를 가산점 부여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밖에 없는 지역은 전체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10분의 13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지역 찾아봅시다. 서울은 지금 서울 있고, 서울 있으니까 아니고, 광주 가능하죠. 그럼 여기는 마지막에 곱하기, 여기 적어 놓을게요. 합산하고 계산하게. 10분의 13 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인천도 하나밖에 없죠. 얘도 그래서 곱하기 10분의 13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아니, 광주가 아니구나. 광주가 밑에 또 있네. 광주는 아니네요, 그죠? 광주는 아니고, 그 다음, 인천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 광주 또 나왔으니까 광주는 안 되고, 부산도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산도 마지막에 곱하기 10분의 13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대구도 하나밖에 없죠? 대구도 곱하기 10분의 13. 그리고 서울 아까 중복이고, 세종도 하나밖에 없네요. 세종도 곱하기 10분의 13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가중치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당연히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입지를 최종 선정한다 했죠, 그죠? 자, 반영 비율이 지금 3대 2니까 효율성 점수에는 곱하기 3을 하고 홍보 점수에는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반영 비율 3대 2면 여기는 5분의 3 곱하고 5분의 2 더해서 더하는 게 맞지만, 근데 지금은 비교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더해주면 그냥 3대 2로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효율성 점수는 26이니까 곱하기 3 하면 근데 계산이 지금 너무 많다, 그죠? 계산이 너무 많아서 미리 안 될 만한 거를 미리 지우고 갈게요. 자, 지금 최대가 나오는 거는 가중치를 받는 후보들 중에서 최대값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보면 서울 가중치 받는 후보들을 보면 일단 인천이죠. 인천의 효율성은 37이에요. 그리고 부산은 34, 그리고 대구는 32죠. 그리고 세종은 30이에요. 자, 세종 같은 경우는 그 점수가 낮기 때문에 가중치를 곱하더라도 이 서울이 받은 40점에 못 미칠 수가 있긴 하지만 인천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 A 지역 있죠? A 입지 서울은 효율성 점수가 제일 낮죠. 제일 낮고 홍보 점수도 그러니까 가중치가 더 큰 영역에서 최저값을 기록했죠, 그죠? 제일 작은 값을 기록했고, 그렇다고 홍보 점수가 크냐 했더니 홍보 점수도 지금 얘를 상쇄할 만큼 크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그냥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근데 안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최대값이, 그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홍보 점수가 너무 낮죠, 그죠? 그렇다고 가중치가 주어지는 인천, 부산, 대구에 비해서 효율성을 크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효율성을 크게 받은 것도 아닌데 홍보 점수 영역에서도 매우 낮은 값을 기록했죠. 그래서 광주도 거의 가능성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후보들을 미리 제거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인천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필요가 있겠고, 근데 필요가 있고, 부산, 대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40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자, 근데 서울 같은 경우도 이건 사실 지워도 되는 게 25죠. 그러니까 가중치 받는 부산, 대구에 비해서 이 효율성 점수는 높지만 홍보 점수가 너무 낮아서 결국 가중치를 곱하면 점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얘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종은 지금 계산을 세종은 해봐야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을 쭉 해볼게요. 자, 효율성 점수에 3 곱하면 37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117인가요? 117. 그리고 홍보 점수 하면 50이죠. 그럼 더하면 167이죠. 167에다가 10분의 13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부산 같은 경우는 34에 3 곱하면 100이죠. 102. 그리고 여기 2 곱하면 68이죠. 그래서 더해주면 170인가요? 170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인천 탈락이죠. 얘가 더 크니까. 똑같은 가중치인데 점수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대구는
32 곱하기 3 하면 96이고, 그리고 30 곱하기 2 하면 60이죠. 얘도 그래서 156이네요. 그래서 얘도 탈락이에요, 일단. 그리고 세종은 30에 곱하기 3 하면 90, 35에 곱하기 2 하면 70, 얘도 160이라서 탈락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부산이라고 할 수 있고, 혹시나 이 서울 40점이라서 점수가 높은데 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돼요. 40에 3 곱하면 120, 25에 2 곱하면 50이죠. 그럼 일단 170이에요. 170인데, 그러니까 부산이랑 점수 자체는 똑같은데 얘는 가중치 곱하기가 안 되죠, 그죠? 가중치 곱하는 게 없으니까 결국 부산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제일 위에 서울, 광주는 확실하게 낮기 때문에 계산을 굳이 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부산 2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계산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 후보들은 제외한 다음에 가중치가 있는 영역 위주로 먼저 계산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생각하는 게 나는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쭉 다 계산을 하셔도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숫자 같은데 이제 숫자가 보는 게 복잡해서 숫자가 이게 눈에 뭐가 더 클지 뭐가 더 작을지 숫자만 보고 대충 감이 오는 게 잘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딱 계산해도 어차피 계산이 지금 뭐 한 서너 개? 많이 해야 서너 개 더 하는 거라서 그냥 애초에 마음 비우고 계산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둘 중에 물론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다면 이게 계산을 작게 하니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긴 한데 나는 이거를 보는 게 더 오래 걸리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싹 다 계산하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뭐 그냥 적절한 시간 안에 답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가 47번이고 이제 4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갑사원은 5개 입지 후보 지역을 방문하고자 한다. 자, 5개 지역 중에 광역시인 지역 1개는 방문할 때마다 2점이래요. 자, 광역시는 방문마다 2점. 그리고 일반 시인 4개 지역은 방문할 때마다 1점의 가산점이래요. 그래서 5개 지역이 총 14점의 가산점을 얻었대요.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광역시인 지역을 찾아라 그랬죠, 그죠? 자, 일단 여기 방문 횟수에 대한 정보가 쭉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방문 횟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일단 가 지역은 가장 적게 짝수. 잘 모르겠다, 그죠? 일단 적읍시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고. 자, 가 지역은 확정이 안 되죠, 일단. 그리고 나, 다는 똑같은 횟수로 방문했대요. 나, 다는 지금 똑같은 횟수로 방문을 했다 했죠, 그죠? 그리고 가, 다, 라 지역을 방문한 횟수를 모두 더하면 모든 지역을 방문한 횟수의 4분의 3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아직 모르겠고 그리고 지역들 중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지역이 있대요. 근데 그게 라 지역은 아니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5지역을 방문한 횟수를 모두 더하면 12번이 나와야 된대요. 얘네를 총합하면 12번이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모든 지역 방문한 횟수의 4분의 3이 결국 9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랑 다랑 라를 더해서 9번을 방문을 해야 된대요. 자, 근데 일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지역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가 지역은 가장 적게 방문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짝수번 방문한 거죠. 그냥 가는 일단 방문을 하긴 한 거예요. 그리고 나랑 다도 방문을 하긴 했죠, 그죠?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지역이 라 지역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방문을 안 한 지역은 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는 일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거죠, 그죠? 나머지는 일단 방문을 하긴 한 거니까 가나다는 조건에 의해서 방문을 하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가나다는 아니고 결국 라는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줬죠, 여기서. 그래서 방문하지 않은 지역은 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 가, 다, 라를 합쳐서 9라는 말은 나랑 마를 합하면 3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마가 0이니까 나가 3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랑 다를 똑같은 횟수로 방문했다 그랬으니까 다도 3번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랑 라만 찾아주면 되는데 총 12번이니까 그 가랑 라를 합쳐서
총 얼마가 나와야 돼요? 가랑 라를 합치면 6번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가번이 가장 적게 방문했고 짝수번 방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가랑 라는 2번, 4번이 되던지 아니면 4번, 2번이 되던지 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 지역을 가장 적게 방문했다는 조건 때문에 4, 2는 안 되고 가를 2번, 라를 4번 방문해야 되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가를 2번, 라를 4번 방문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조건 만족하는지 마지막에 점검만 해보면 가 지역 가장 적게 2번 가장 적죠. 그리고 짝수번 방문 그리고 2번 맞죠. 나다 똑같이 3번 3번 방문했고 가다라 다 더하면 9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지역 마 있고 라는 아니다. 맞죠? 그리고 다 더하면 12. 자, 그러면 이제 광역시만 찾아주면 되는데 얘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볼 거냐면 광역시를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가산점을 2점, 일반시는 1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시에 비해서 광역시를 한 번 더 방문할 때마다 가산점을 1점 더 얻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 케이스 분류를 하자면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 케이스 5개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광역시가 1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나, 다라마 물론 마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가나, 다라 총 4가지 경우를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 극단적인 경우를 먼저 상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 다라가 전부 다 일반시였다. 그러면 가산점은 1점씩 12번 방문했으니까 원래 12점이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총 14점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결국 2점을 더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광역시를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점을 받으니까 일반시를 방문할 때에 비해서 1점을 더 얻는 거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점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2점을 더 얻기 위해서는 광역시를 2번 방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 방문한 지역이 뭐밖에 없어요? 가밖에 없죠. 그래서 가가 광역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계산할 때 항상 극단적인 경우를 먼저 상정한 다음에 실제로 받은 점수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48번이고 그 다음 4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9번 다음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행사 개최지로 선정될 곳은 했죠. 그죠? 땡땡 행사 개최를 위해서 A에서 D 후보지 중 한 곳을 선정하고자 한다. 후보지는 거리, 인프라, 소요 비용을 고려한대요. 자, 거리 점수는 지금 30km에서 거리를 빼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인프라 점수는 상을 20점 그리고 중을 15점, 하 5점으로 계산한대요. 그리고 소요 비용은 소요 비용분의 이 얼마지 이거? 1억인가요? 소요 비용분의 1억 곱하기 5로 계산을 한대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그죠? 거리에는 3배의 가중치, 인프라에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대요. 당연히 이거 가중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후보지를 선정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리가 18km가 넘는 경우에는 선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든 거리는 18km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18km 넘는 거 있는지 찾아봅시다. B 있네요. B. B는 바로 아웃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만족하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거리 점수는 일단 30km 빼기 거리인데 A는 15죠. 그리고 가중치가 3배니까 다시 3배니까 15에다가 3 곱해서 45점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30 빼기 13은 16이고 가중치 3배 곱하면 48이겠죠. 그 다음 D는 30에서 12 빼면 18, 18 곱하기 3 하면 54 되겠죠. 그죠? 그리고 E는 30 빼기 17이니까 13, 13에다가 3 곱하면 39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인프라 점수. 인프라 점수는 A가 중 15점이죠. 근데 2배 가중치니까 곱하기 2하면 30점이겠죠. 그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하니까 5점, 5점에 2배 곱하면 10점이죠. 그리고 D는 중 15점, 15점에 2배 곱하면 30. E도 똑같이 3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소요비용에 대한 값 계산할게요. 자, 일단 A는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분의 1억 하면 2죠? 2 곱하기 5라서 여기서는 10점. 그 다음 C는 1250분의 1억이니까 8이죠. 8 곱하기 5 해서 40점.
그 다음 D는 3300분의 1억이죠. 그죠? 아, 이거는 3300만 분의 1억이라서 계산이 좀 애매하다. 그죠? 근데 3보다 조금 더 큰 값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따로 계산을 할게요. 얘는 3점 얼마 얼마 곱하기 5니까 15보다 크고 18보다는 작은 값이겠죠. 왜냐하면 3300분의 1000, 그러니까 3300만 분의 1억, 그러니까 33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33분의 100이니까 3하고 조금 더 큰 수잖아요. 정확하게 3.3333이긴 하죠. 그죠? 3보다 크고 결국 4보다 작은 값이니까 15보다는 커야 되고 18보다는 작은 값이겠죠. 여기 5를 곱하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다. 18이 아니죠. 그죠? 자, 얘가 3보다는 크고 그리고 4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5를 곱했을 때 15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2는 2500만 분의 1억이니까 4인가요? 4 곱하기 5 해서 20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점수 합산해 봅시다. 자, A는 75에 10, 85죠? 85. 그리고 C는 58에 40이니까 98이죠. 그리고 D는 일단 84에다가 15 더하면 일단 84인데 여기서 15보다 큰 값을 더해야 되죠. 그죠? 그럼 결국 99보다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C랑 A는 다 이긴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도 얘를 3으로 계산했을 때 보다는 큰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99보다는 큰 값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2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2는 89죠? 89니까 애초에 여기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D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99보다 큰 값이라는 것만 나와도 99가 나머지를 다 이기죠. 그죠? 그래서 답은 D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D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정확한 계산이 필요 없을 때는 안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5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0번. 광주에 사는 택시기사 갑은 최근 법정 택시 요금이 변화함에 따라 더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대요. 자, 갑은 해당 지역에서 같은 거리에 따른 최대 요금 인상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이주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대요. 자, 그럼 요금 인상폭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기본 요금은 서울 종전에는 2km까지 3,800에서 1.6km까지 4,800이래요. 조정 이후에는. 자, 그럼 기본 요금의 경우 거리는 줄고 그리고 금액은 커질수록 이제 인상폭이 더 커지는 거다. 그죠? 자, 그리고 주행요금인데 제일 밑에서 일정 거리까지는 기본 요금, 그리고 초과하는 순간 주행요금이 일정 거리마다 100원씩이래요. 자, 근데 지금 300m당 100원에서 400m당 100원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얘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얘도 거리가 짧을수록 더 인상폭이 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300m당 100원에서 400m당 100원으로 바뀌었으면 주행요금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걸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1km까지 3,800, 1.6km까지 4,800이죠. 자, 그러면 결국 2km를,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2km랑 1.6km밖에 없으니까 2km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2km를 갔을 때 종전에는 3,800이었죠. 근데 2km를 갈 때 조정 이후에는 4,800원에서 1.6km까지 4,800원에 여기다가 400m 더 가면 2km죠. 근데 400m당 100원이니까 4,900이다. 그죠?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km를 갔을 때 1,100원이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2km 이상을 갈 경우에는 이제 주행요금만 계속 부과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행요금은 300m당 100원에서 400m당 1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인상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인상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1,100원이 제일 큰 인상폭이고 2km까지 갔을 때 그 뒤로는 계속 1,100원부터 다운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부산을 비교해 볼게요. 자, 부산을 비교했더니 2km까지 3,800원, 조정 이후에도 2km까지 4,800원이래요. 자, 근데 부산은 주행요금 같은 경우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주행했을 때 인상폭은 0이에요. 자, 그러면 2km까지 주행했을 때 인상폭은 1,000원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주행요금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최대, 얘는 최대가 1100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최대 요금 인상폭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인 1100에 미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부산은 일단 지워주시면 돼요. 서울에 비해서 낮죠. 그 다음 대구는 일단 2km까지 3,300원, 그리고 2km까지 4,000원이에요. 그럼 일단 2km까지 이동하면 700원이죠. 그래서 2km까지는 700원인데 여긴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얘도 300m당에서 500m당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주행하면 할수록 인상폭은 700에서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는 700에서 더 주니까 당연히 1100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래서 대구도 아니고. 그 다음 인천.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이랑 기본 요금 인상은 똑같아요. 2km까지 3,800에서 1.6km까지 4,800으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서울이랑 인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각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 주행요금만 보면 되니까.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주행요금이 300m당에서 400m당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인천은 300m당에서 800m당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인천이 주행요금이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요금 인상이 똑같은데 완전히 똑같죠. 그죠? 근데 주행요금에서 더 손해를 보죠. 그죠? 그래서 인천은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서울보다 불리해요. 그래서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종은 종전에 2km까지 3,300에서 2km까지 3,500. 일단 숫자가 작죠. 그죠? 그래서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산해보면 얘는 2km까지는 200원이죠? 200원인데 세종 같은 경우는 주행하면 할수록 인상폭이 늘어나요. 왜? 400m당 100원에서 200m당 100원으로 더 유리해진 거죠. 주행요금은 이 거리당에 해당하는 거리가 줄어들수록 인상폭이 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세종시의 택시는 3km까지만 운행이 가능하대요. 거리가 그러면 무한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제 이득을 보니까 인상폭이 늘어나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3km 넘어가서 무한히 이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1100을 당연히 뛰어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3km로 제약을 걸어 둔 거예요. 자, 그러면 3km까지 이동했을 때 최대 인상폭이 되겠죠. 세종시는. 자, 그럼 여기다가 200에다가 3km까지 이동했을 때 원래는 얼마예요? 3,300원에 400을 더했으니까 1km 더 갔는데 그럼 400m당 100원이니까 1km면 250원이죠. 그래서 3km 갔을 때는 250원이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는 200m당 100원이니까 2km에서 1km 더 주행하면